수상항공 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년 1월에 설립됐으며 2015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05년 8월 정기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하며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운송 실적은 국내선 총 2만 20편, 탑승객 345만여 명, 국제선에서는 총 869편, 탑승객 7만 4천여 명을 운송하였으며 매출 실적은 주요 사업 부문인 항공 운송 사업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 산업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은 산업이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 자유화 정책에 따른 국가 간 규제가 완화되면서 LCC의 시장 참여에 따라 항공사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7월에서 8월, 1월에서 2월 등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30억 원, 영업손실 3,171억 원, 당기순손실 2,72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5.5%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1.2%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항공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회사의 어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내용이죠.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조회 공시의 요구 내용은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보도입니다. 8월 19일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좀 이야기했고요. 회사는 예, 답변을 했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사항은 크게 확정과 미확정, 사실 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확정 답변, 우리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어떤 비율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합니다. 라고 발표하는 확정 답변이 있고 미확정,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 마지막 사실무근, 우리 주주 배정 유상증자 안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지가 좀 있죠.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미확정 답변을 했습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의 답변입니다. 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재무구조 개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없다. 추후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의 재공시 기한은 1개월입니다. 공시일로부터 1개월 후인데 추진 과정에서 검토 사항들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최장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이게 1년을 초과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종합적으로 좀 보면 제주항공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금액 안에서는 뭐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좀 할 수 있다. 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는 부인하지는 않았죠. 미확정,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코멘트가 한 가지 좀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뭐가 있죠?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을 우리가 보전하기 위한 감자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주주가치를 좀 제고한다라는 것은 뭐 이익배당도 많이 준다든가 자사주도 사준다든가 뭐 무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라고 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재무구조 개선, 재무 상태가 워낙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개선 작업은 증자, 자금 조달 방법이 있고 또는 감자 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지만 유상증자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유상증자 추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미확정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유상증자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재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확정 공시가 좀 된다면 유상증자 결정.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결정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호재로 좀 인식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네. 여기서 못 박은 부분이 뭐였죠? 주주 배정, 즉 일반 공모 유상증자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데 어떤 공시는 호재로 좀 작용돼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데 왜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왜 하한가 가고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나요? 라고 좀 물어보죠. 네. 이 차이는 회사에 자금이 유입된 효과는 똑같아요.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산이 커지고 자본이 확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당장 납입 이후에 주식이 유통되죠. 신주가 바로 풀리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되는 것이죠. 가령 발행가액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홍길동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단이 1,500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바로 신주가 1,000원짜리가 유통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분명 있겠지만 나는 내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가 기존의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관점에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 어떤 명분을 좀 제공하는 것이고 반대로 3호, 1년 이후에 주식이 풀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돈은 먼저 들어오고 이 돈을 갖고 회사가 충분하게 사업을 잘해서 외형 가치가 1년 후에 조금 더 좋아진다는 기대감을 수반한 상태에서 주식이 풀리면 상대적으로 내 지분 가치에 보전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덜하다 이런 인식을 좀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1년 이후에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분명 있었지만 단기에 주주 가치의 어떤 훼손은 덜한다. 이런 관점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어떤 악재 요소로 좀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공시 유형에 따라 호재로 작용하는지 악재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납입 이후에 신주가 바로 풀리면서 주가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달려들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전망의 배경은 과연 뭘까요? 최근 실적 반기보고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연결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무 상태 잠정 실적이라는 것은 뭐였죠? 회사의 실적 발표 예고편이었고 반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본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증감추이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할 때 2분기 상반기 장사를 얼마만큼 좀 잘했나 연결 재무제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매출액 누적이죠. 2,073억을 지금 기록했어요. 지난해 반기 매출액이 1,169억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액의 큰 성장을 이끌어냈죠. 2,073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손실은 1,346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영업손실의 폭은 좀 감소시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흡족한 감소폭은 아니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은 1,222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1,353억 원 대비 감소했지만 큰 폭의 실적 회복세가 연결 기준에서는 없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죠. 재무제표 기준 안에서 개별 재무제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는요, 항공산업, 이 항공사업 본연의 어떤 실적치만 좀 나타내주는 표인데 전체 매출액은 2,058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손실은 1,328억 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큰 폭의 수치 조정은 좀 없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제주항공의 실적이 좀 다소 더딘 상황이 아닌가라는 어떤 예측이 좀 있었지만 이게 1년간의 어떤 누계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자, 지난 2분기 4월, 5월, 6월 지금 누적치는 1월부터 6월 전체 누적치를 의미하고요. 여기 남아있는 3개월치는요. 지난해 4월, 5월, 6월 올해 4월, 5월, 6월 즉 2분기 실적 데이터만 좀 표기를 해주는 건데 매출액은 745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거의 뭐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상당한 큰 폭의 매출 신장이 좀 있었고, 영업 손실의 폭이 지난해 707억 원에서 549억 원으로 200억 원 이상, 좀 240억 원 정도 좀 감소시킨 원인이 좀 있었다. 즉 손익이 소폭 개선되는 효과는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 흡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셋째 주에 좀 해제가 됐고, 전면적인 어떤 슬롯이 좀 정비되는 시간이 5월 중순이라고 하면 본격적인 하늘길이 좀 열렸던 시간들이 6월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는 6월 한 달간의 국제선 수요에 어떤 실적 산입이 좀 미비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 기조 감소 추이는 좀 있었지만, 자, 계절적 성수기가 언제죠? 7월과 8월, 9월. 성수기 운임의 급등과 해외 이 노선의 어떤 확장세를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3분기에는 빠른 실적 회복세가 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로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또 3분기에는 어느 정도 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국내선의 운임도 급등을 했고요. 항공편 예약도 증가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 요인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제주항공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 증권가 리포트 자체가 지금 하반기에 더딘 업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회복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메이저 항공사의 어떤 취향 노선이 좀 이 다변화돼서 중거리 이상, 장거리 뭐 유럽 노선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데 비해서 LCC는 단거리 노선이 좀 주력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요소가 좀 많죠. 제주항공이 있고요, 에어부산, 그다음에 뭐 에어서울, 그다음에 뭐 이스타항공 등등이 좀 있는데, 지금 티웨이 항공도 있고요. 지금 이스타항공은 개점 휴업 상태죠. 티웨이 항공까지 좀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제주항공의 입장에서 지금 일본 노선과 중국 노선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성수기의 어떤 특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 동남아 노선이 굉장히 항공권이 쌉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비쌀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네.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자, 이 이유가 동남아 노선에 집중되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의 어떤 빠른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월 기조 이후 4, 4분기에 일본 노선이 빠르게 회복을 좀 해준다면 제주항공은 일본 노선의 어떤 이점을 상대로 손익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중국 봉쇄 조치가 좀 해제가 좀 된다면 3분기 내지 4, 4분기에 3분기 아니죠. 4, 4분기 이내에는 이 저비용 항공사들 어떤 손익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관건은 중국 노선과 일본 노선의 회복이 관건이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지금 이어서 좀 차트를 볼 텐데, 지금 1.89포인트 하락한 15,600원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기조가 예상보다 큰 폭의 손익 회복세는 없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좀 다가는 있지만, 지금 저점 형태에서 이 업황의 회복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본다면 점진적 실적의 회복세는 있다. 그런데 단기 리스크가 좀 부각됐어요. 그 부분이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다. 만약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표가 있다면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좀 크다. 지금 탄탄한 추세선은 15,400원입니다. 지금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단기 이탈한다면 저는 13,000원대까지 주가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납입 이후에 이 주가 가치가 좀 훼손되면서 상대적 조정기를 좀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가 좀 다소 좀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보유자 관점에서 15,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이탈돼서 추세 대응을 좀 못했다. 그러면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비중을 좀 늘려서 오히려 실적 회복 구간에 엑시트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조정기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는 저가 항공사끼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실적 회복이 다소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과 일본 노선이 관건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5,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13,000원대까지도 밀려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타점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가 부각된 후 조정 기간을 거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제주항공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휴스틸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7년 4월에 설립돼서 1973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강관 제조 및 판매인데요. 강관 제조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수요 산업은 건설과 조선 산업,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강관 사업은 기초 소재 공급 기간 산업으로 막대한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배관용 강관과 토목 및 건축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 유정 굴착 및 체유에 사용되는 유정용 강관 등입니다. 휴스틸은 탄소 강관을 생산하는 당진, 대불 공장과 스테인리스 강판을 생산하는 대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가동률은 79.8% 수준입니다. 제품 경쟁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저부가가치 제품보다는 유정용 강관, 고강도 후육 강관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6,165억 원, 영업이익 632억 원, 당기순이익 3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8%, 당기순이익은 339.6%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강관의 수요 증가 및 판매 단가의 인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휴스틸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사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공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회사는 공시를 한 것입니다.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입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좀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 판결 확정했다는 공시입니다. 사건의 명칭은요 중재 판정입니다. 원고는 PTXL 프리마 에너지 회사고요. 이하 자바 프로젝트라는 회사의 현지 파트너입니다. 판결 결정 내용은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휴스틸이 부담한 중재 비용 하나 약 12억 원을 신청인이 지급한다라고 좀 결정을 했는데 원문 그대로입니다. 지금 회사의 현지 파트너가 휴스틸을 좀 대상으로 소송을 좀 제기했는데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휴스틸이 승소했다. 이에 대해서 중재 비용을 휴스틸이 원래 좀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휴스틸이 아니라 이 현지 파트너사인 PTXL 프리마 에너지 회사가 지급해라 라고 좀 결정한 사건입니다. 판결 결정의 사유는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신청인과 계암과의 계약이며 휴스틸과는 무관하게 체결되었고 계약 자체도 좀 무효다. 지금 이 계약 당사자가 좀 아닌데 이 청구 취지가 좀 뭐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휴스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단기 뭐 호재까지는 아닙니다. 리스크는 좀 해소했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공시입니다. 향후 대책은요, 본 중재 판정은 단심으로 그 자체로 확정되어 종결된다. 즉 여기서 다시 항소를 하고 다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아니라 단심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종결, 즉 휴스틸 승소로 끝나는 공시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휴스틸이 피신청인으로 진행된 중재 판정 소송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휴스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휴스틸은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에 주가 이 상승세가 좀 매서웠어요. 최근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좀 다소 인위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보다 어떤 이 특정한 회사의 공시나 어떤 정책 사항들이
발표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수반이 됐는데 여기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괜찮았는데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좀 지정됐다.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좀 생소하죠?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좀 짜증나는 문자 좀 많이 받습니다. 뭐 주식 어떤 종목 100%뭐 급등 임박 막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네. 자 이런 거랑 또 동일해요. 휴스틸 지금 뭐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주다.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광고 문자가 너무나 많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팸 신고로 좀 접수된 이 케이스 건수가 일정량을 좀 초과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 맞다면 네.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되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기대감을 소환해서 주가 좀 오르는 것은 맞는 뭐 기대감을 수반해서 시장에서 어떤 이 자연적인 어떤 상태로 주가 상승하는 것이 좀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게 다소 특정 매집 세력이 먼저 사놓고 여기저기 찌라시를 뿌려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 가차없이 여기서 털어버리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주가 좀 횡보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음고생을 일반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어떤 주의점을 좀 시사한 것인데 스팸 관여가 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선취매한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 관련된 문자에 우리가 현혹돼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하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스틸은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기대감을 선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팸 문자에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인위적으로 좀 수반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휴스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의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여태까지 상승세 보여왔던 건 맞는 사실입니다. 휴스틸의 수출 비중에서 미국이 꽤 높아서 전망이 좋다고는 하지만 철강 쿼터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철강 쿼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네. 일단 반기보고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항상 강조드렸던 반기보고서 최근 정기보고서의 2번과 4번입니다. 2번과 4번인데 일단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 전체 제품은요. 흑관, 백관이라고 좀 불리우는 강관입니다. 뭐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쇠파이프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스관이라든가 수소 배관, 그다음에 이 파이가 좀 큰 강관 등이 좀 있고요. 구체적인 용도는 OCTG 그리고 전선관, 배관용 등으로 좀 용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물, 수탁 가공이 있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은 96%가 강관입니다. 즉 전체 이 사업 부분은 회사가 강관 매출이 단일 매출이다라고 좀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어떤 수출 비중이 좀 얼마인가 4번을 항상 봐야 되겠죠. 지금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수출 비중은 합계 금액을 좀 보더라도 지금 분기상의 내수 비율보다는 오히려 수출 비중이 좀 높죠. 2,521억 원의 반기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전체 연간 실적 4,204억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의 실적이 수출 비중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전체 수출 비중이 좀 어디죠? 휴스틸 미주 법인 그리고 캐나다 법인인 거의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파이 비중이 상당히 크다. 자, 이 부분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로 좀 작용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 제가 이미 5월달에 휴스틸 경우에는 공식 메이트 시간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때도 액면 분할 기대감 좀 있지만 철강 쿼터 관련돼서 기간 인플레의 어떤 관쪽, 기간 산업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 철강 쿼터가 좀 완화되는 어떤 혜택들이 좀 있다면 1순위는 휴스틸의 경우에는 최대 수혜 부과 이슈는 좀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후에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자, 이 부분이었죠. 액면 분할 기대감에서 소폭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요. 액면 분할 이후에 권리락 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큰 기대감을 좀 수반했던 원인은 실적 상세 기대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기대감으로 철강 쿼터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미 비중이 높은 휴스틸 입장에서는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의 어떤 기대감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철강 쿼터제가 완화된다면 휴스틸이 정말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온 내용이죠. 정기 보고서에서 2번에 4번 주요 사업 내용은 항상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관 단일 사업만을 진행하는 휴스틸, 세아제강에 이어서 강관업계 2위의 업체입니다. 강관 사업에서의 휴스틸의 전망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수요 관점, 그래서 어떤 부분의 사용처가 좀 크게 늘어날 것인가. 우리가 전기차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 시중에 우리가 차를 몰고 가거나 어디에 우리가 길거리에 좀 돌아다닐 때 길에서 보이는 차의 비중이 전기차가 많아진다면, 전기차 비중이 만약에 95%, 10대 중 9대가 전기차 시대에 돌입됐다면 이미 그 가치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모두 선반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회사의 가치가 좀 크게 변모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사업이 전기차의 어떤 확장세를 좀 우리가 확대해 가서 우리가 뭐 10대 중 10대를 모두 다 9대로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아직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죠. 주유소 자리에 모든 충전 스테이션이 다 비치가 되어야 돼요. 지금 만들고 싶어도 사실상 이 배터리의 어떤 수명,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시설들 지금 이 순차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도 막대한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해서 기간 산업의 투자를 좀 예고했습니다. 지금 이 고유가 기조안에서 석유, 그다음에 수소,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강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죠. 전체 미국 향 이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 92.5% 가운데 미국 비중이 한 70%, 전체 거의 뭐 70% 이상이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 좀 우리가 공급되고 있다. 자, 이 관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4번 내용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또 반기 실적 비교표 안에서는 연결 재무제표 실적을 좀 보도록 하죠. 내용을 보면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실적 회복세가 좀 빠릅니다. 2,553억 대비 4,3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985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 145억 대비 지금 호실적을 좀 이루고 있다. 즉 여기서 철강의 쿼터 제한, 철강의 납품 제한을 모두 완화되거나 해소가 된다면 휴스틸 입장에서 외형 가치가 좀 변모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기대감을 갖는 것은 맞다. 저는 좋은 회사다라고 좀 봐도 무방은 한데 스팸 관여 과다가 좀 많다는 것은 단기간 일회성의 선취매한 자들에 의해서 이 주가의 어떤 시세가 좀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즉 내가 이런 오물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 대응 안에서는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복 매수가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실적 회복세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외형 가치가 변모될 수 있는 성장성을 지닌 회사다.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겠죠.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휴스틸 입장에서는 지금 모아가는 전략 맞아요. 2분기 실적 기조, 지금 강관 수요가 다소 좀 무겁고 주가가 좀 크게 주목받을 수 없는 종목군이에요. 섹터 자체 좀 그런데 저는 점진적인 실적 확대가 지금보다 2배, 3배, 그 다음에 2023년도, 2024년도에 지금보다 완화된 캐파가 좀 더 크게 증설되고 수주액이 좀 더 늘어난다는 관점에서는 실적 가치는 외형의 가치를 초래한다는 관점이죠. 1,000원 벌던 회사가 10,000원을 벌기 시작했는데 1,000원짜리 회사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추세 대응 관점에서 다소 좀 인위적인 흐름 안에서 주가 형성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구간 좀 필요합니다. 아직 큰 폭의 물량이 좀 엑시트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단기 시세 구간, 자, 이 구간인데 5,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요. 저는 신규적 매수 관점 이렇게 봤습니다. 4,600원에서 5,200원, 4,600원에서 5,2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도래되는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진적인 실적 확대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고 계시는 휴스틸입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은 다소 인위적인 게 맞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5,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4,600원에서 5,2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도래할 때까지는
때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휴스틸과 제주항공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